로켈님께서는 본인이 급격하게 막 그렇게 뭔가 변화하는 걸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사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저희 처음 만났을 때 1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와 진짜 반년 만에 네. 뭐가 많이 일어났어. 부자 상황도 사기죄나 했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이번 기수가 뭔가 이제 공실 같은 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큰 뭔가를 결정하고 오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번에. 물리신 분들. 나쁘게 말해서 물리신 분들, 그 다음에 일단 그 저질러버리신 분들. 저지르고 오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이제 너무나 부동산이 화랑이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저지르고는 못 빼기는 그런 화랑이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잠깐 조정기가 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정기가 이제 좀 더 하락기가 좀 더 아니요. 가속될 거다. 하락기는 뭐 사실은 예. 뭐 6개월에 갈지 1년에 갈지는 관심이 없고 그쵸. 더 뜨거운 날이 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를 만큼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안 오른 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그 인플레이션의 단비는 골고루 내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곳은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 법칙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방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네, 지방이 안 오른 데는 그래서 기회다. 아니 지금 뭐 하락기를 얘기하는데 오르지도 않은 지방을 하락기를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이미 오른 것들 몇 억씩 오른 것들은 조금 하락기가 돼도 괜찮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지방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앞으로는 지방이 소멸될 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애를 안 낳는 가정들 많으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지방을 사지 말고 그래서 서울과 경기를 사라 이런 말을 했는데 네. 혹시 어떤 또 그거에 대한 저는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세종이 그때 막 분양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아파트 많은 세종 아파트를 누가 들어가서 할 거냐 그 지방에. 네. 그래도 값이 오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종 주변에 그 충청도 사람들을 빨아들였어요, 거기가. 사람들이 서울로는 갈 수 없어. 하지만 내 자식을 좋은 집에서 좋은 학군에서 키우고 싶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세종으로 몰린 거예요. 네. 세종값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제가 2020년 진천 혁신도시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네.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격리시설에 있었는데 진짜 그 진천에 그 아파트 몇 년도요? 2020년도 아 코로나 때 심할 막 때 격리시설에서 이제 네, 제가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일을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나가면 진천 혁신도시여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정말 갭 1, 2천이면 다 샀었어요 그때. 진천을.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고깃집에 가서 여기는 아파트 값이 굉장히 싸네요. 그랬더니 그 고깃집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요 절대로 안 올라요.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그게 되게 흥분하시더라고. 누가 이런 데 가서 아파트를 사냐. 근데 제가 거기 진천 법무연수원을 떠나고 다음 해 다 엄청 올랐어요 거기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냐, 진천 그 혁신도시 옆에 다 또 이런 시골이에요. 예, 그죠. 웬만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 새 아파트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진천 주변에 그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저는 지방이 인구가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방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통적인 그 가옥에 사시던 분들은 이제 젊은 세대 사람들이 그런 곳에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국 아파트로 몰린다? 네, 좋은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그러니까,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그쪽 사람들이 줄어도 그쪽에서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된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고. 저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떤 거에서 좀 생각이 좀 들었냐면 한국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했던 것처럼 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벌써. 와서 보면은 당연하죠. 서울 가보면 가리봉동이라든지 뭐 네네. 건대 근처라든지 보면 다 중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결국 다른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찾아와서 네. 어떤 한 동네를 형성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는 네. 뭐 방글라데시야 뭐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 이제 그렇게 이제 몰려서 사는 곳이 형성되는 거는 좀 서울이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 지방에서는 공단이나 네. 그런 데가 있으면 좀 제가
아, 그때 어디를 갔더라? 아, 사천. 거기 사천 옆에 갔다가 진주 버스터미널을 갔는데 세상에 그 옆에 그 외국인 식자재 마트가 생겨가지고 들어갔더니 아 진주가요? 예, 그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갔더니만 태국 그런 뭐 식자재 막 이런 거 팔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이태원이나 가야 볼 수 있는. 봤더니 거기에 외국인들 엄청 많은 거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마트가 생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봤더니 옆에 공단이 있어.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구가 적어지면 노동할 사람 없잖아요. 네. 외국에서 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외국인이 좀 늘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남북한의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으면 오지 않겠습니까? 돈 벌러? 돈 벌러 올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연방제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어쨌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연방제 통일은 북한에서 갑자기 또 우리가 약간 정치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네. 일단은 언제까지 북한이 이렇게 폐쇄적인 나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문화가 이미 침투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 이미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뭐 그러면 김씨 일가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걔네들이 폐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노동당이나 그 핵심 계층만 살아남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져야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탈북자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죠? 네. 지금도 많아. 저 세터민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앞으로 그게 가속화되면 가속화되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제가 숫자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 그 세터민이 한 3만? 4만 돼요. 그죠? 네. 제가 이거 외국에 오면 항상 브리핑하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진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제도적으로 아예 이제 뭐 막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뭐 한국 사람들 북한에 돈 벌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업가들은 가겠지만 보통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아돌겠죠. 네. 어찌됐건 지방 아파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옛날 주택들이 멸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멸실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똑같은 얘가 저희 시부모님이에요. 시부모님 그 포항에 오래된 가옥에 사시는데 요번에 샀잖아요. 그 분양권을. 네. 아파트에 사시겠다고 이제 나이 드셔서. 분양권을 사신 거예요? 네. 신축 사신 거네? 그쵸. 요번에 2023년 1월에 입주하는. 네. 뭐, 얼마예요? 아유, 포항 싸죠. 제가 P300 주고 샀습니다. 3층 라면. P300.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전체 매매가가. 2억 1,000인가밖에 안 해요. 24평. 24평이요? 네. 화장실 2개, 방 3개. 그냥 적절하네요. 네, 되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82세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요양사가 올 수도 있어요, 집으로. 그죠? 그러면은 누가 그 낡은 가옥에 와서 요양 그 보호사 이런 거 하겠어요? 네. 그런 걸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좋은 아파트에 사시고 싶어 하시죠. 그 노인분들도 네. 나이가 드시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전통적인 뭐 연립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연립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통이 있는 농가 그런, 같은 가옥들. 네. 가옥들. 젊은 사람 저런데 안 살고 싶어 하죠. 농가주택. 그렇죠. 농가주택 같은 네. 게 다 멸실되고 동네에 살고 단독주택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네. 나이 드시면 네. 편하게 아파트에 그렇죠. 살고 싶어. 굉장히 주택이 손이 많이 가요. 네. 안팎으로. 그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농가가. 그래서 이 지방도 사람들이 어떤 젊은 사람들이 저런 농가주택에 살고 싶어 합니까? 물론 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쪽 지금 오늘 본 데도 그 이름이 뭐였죠? 유구에 가장 30년 만에 들어오는 최고의 아파트 200 몇 세대 그 옆에 다 농가들이 있는데 아까 그 분양사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뭐 유구에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 할 정도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세종 쪽에
보상을 받으셨나? 어쨌든 근데 그 아까 저기 그 분양사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섬유 사업이 뭐가 그 동네가 발전돼 있어서 아 그렇구나. 많이 벌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사업이 있었군요. 상업. 네네네.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네.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익산 가서 샀다고 하니까 익산 왜 갔냐고. 네.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인구도 줄지만 그 지방에 멸시되는 농가주택이나 불량주택들도 생각을 해야죠. 네.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면서도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수립돼 있다고 말하는 네. 거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도시의 승리 그 책에 보면은 비슷한 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도시가 더 친환경적이다. 그렇죠. 그런 맞아요. 농가주택이 안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저희 할머니 댁에 농공단지가 들어와가지고 예. 그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 네. 오염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도시에 살면은 그날 뭐 미세먼지 지수부터 시작해서 오염 지수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어떤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어떤 시골로 내려갈수록 그런 게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깨끗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치안적으로 봐도 좀 모여 사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요. 네. 내가 혼자 주택에서 그런 어떤 인프라를 누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 또 저희가 서울 가면은 네. 그런 거 없으세요? 좀 숨을 쉴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전 서울 가서 그러니까 강변 도로를 딱 타면은 네. 그 한강이 보이면서 네. 주변에 아파트들도 보이지만은 뭔가 좀 어떤 사회와 연결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절돼 있던 어떤 지방에 있다가 네. 커넥팅 뭔가 된다는 느낌이 네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아파트에 가면은 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네. 어차피 사람들은 이제 삶이 외로워지니까 모여 사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럼 사회적 동물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일단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뭔가 문명화된 동네 같고 그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답니다. 네, 그 지방에서도 사람들은 네. 좀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한다. 저희 80대이신 시어머님도 결국은 아파트를 선택하셨어요.